안녕하십니까. 한국 II협의회 기업 리서치 센터에서 반도체 애널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김경민입니다. 오늘 권지승 연구원과 함께 세미콘 코리아 참관기 토크쇼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조금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작년 12월 2일부터 입사해서 경민위원님 아래로 일하고 있는 권지승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같이 계속 자료를 쓰고 있고요. 가장 최근에 썼던 자료는 ICTK입니다. 네, ICTK가 반도체 보안 반도체 회사이기도 하고 또 양자 컴퓨팅 또 양자 내성암호랑 관련이 있어서 저희가 자료 쓰느라고 좀 많이 고생을 했는데 고생을 했죠. 네, 조회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자료도 열심히 쓰고 있고 또 전시회도 열심히 다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좀 시작하기 전에 감사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승연구원님도 아시지만 제가 지난 1월 말에 디자인 콘이라고 그렇죠. 네, 산타클라라에서 열리는 PCB 전시회 갔다 왔잖아요. 저 처음에 그 영상 올라갈 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어떤 것 때문에요? 왜냐하면 1월에 미국에서 전시회가 여러 개가 있는데 CES는 아시죠? 네, 알고 있죠. 네, 근데 제가 다녀온 행사는 1월 말에 또 디자인 콘이었는데 제가 디자인 콘을 간다고 했더니 주변에서 다들 그게 무슨 전시회냐. 사실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아, 이번에. 그래요? 네. 네, 입사해서 처음 들으신. 네. 네, 그래서 저도 다녀와서 영상을 찍는데 과연 조회수가 제대로 나올까 걱정을 많이 했어요. 네. 네, 근데 어떠셨어요? 혹시 보셨나요? 네, 봤는데 네. CS랑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네. 그래서 조회수도 다행히 1000회 이상 나왔고 저희가 어제 확인해 보니까 거의 1500?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CES처럼 많이 그 증권가에서 주목받는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관심이 있어하는 전시회가 아닌데 이 디자인콘 세미나도 재밌게 잘 같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거 세미나 만드느라고 우리 지승 연구원님께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세미콘 코리아 얘기해 볼게요. 네. 세미콘 코리아 언제 열렸죠? 세미콘 코리아가 저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렸습니다. 아, 정말요? 언제 좀 갔다 오셨나요? 저는 3일 다 가고 싶었는데 네. 그러지 못하고 정말요? 목요일에만 갔다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어떠셨어요? 가보시니까? 사실 세미콘 코리아 같이 큰 전시회는 이번이 처음이었어가지고 네, 가서 좀 놀란 점이 많았었는데요. 네. 사실 반도체 R&D를 3개월 동안 하고는 있지만 네. 모르는 기업이 정말 많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네, 맞아요. 반도체 전시회 가면 저는 아직도 전시회 10년 넘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아직도 뭔가 거대한 바다에 조그만 모래알 같은 느낌이 항상 들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혹시 어떤 회사들 부스 가보셨어요? 이번에는 BCNC나 한미반도체 그리고 네. 저희가 썼었던 네, 원익 IPS, 주성 엔지니어링 네. 등의 기업들을 좀 다녔었습니다. 아, 네. 좋은 기업들만 골라서 다니셨네요. 네. 저는 목요일 날 못 가고 금요일 날 갔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금요일 날 오후에 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었는데요. 일단 장점은 관람객들이 많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돌아다니기 좀 편했고 대신에 단점은 오후 4시쯤에는 다 문을 닫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미 한 3시 30분부터는 입장이 허용이 안 됐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3층하고 1층에서 그 코엑스 전시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3층에 있는 기업들 조금 보고 1층에는 1층은 못 못 가셨나요? 갔습니다. 네, 아. 아쉽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는 우리 권지승 연구원이 저보다 더 많이 아닙니다. 보고 오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저희 BCNC에 대해서 한번 조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BCNC 갔을 때 네. 거기 계신 전무님께서 굉장히 설명을 열정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사실 처음 접하게 된 기업이라서 자세하게는 잘 모르는데 네, 반도체 식각 공정에서 들어가는 그 포커스 링이라는 네.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고요. 네, 보통은 이런 포커스 링을 만들 때 네. 자연 상태에 있는 천연 쿼츠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천연 쿼츠요? 네. 쿼츠 저희 뭐 석영이다, 수정이다, 유리다 하는 그 쿼츠 말씀하시는 그런 건가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자연 상태에 있는 쿼츠로 많이 만드는데 네. BCN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네. 합성 쿼츠를 양산을 하기 시작했다고 그런 것들을 되게 홍보를 많이 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아마 그 전무님께서 원래 여의도에서 애널리스트 하시다가 BCNC로 가신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애널리스트로 근무하다 보면 이렇게 뭐 방송을 하거나 설명을 하게 될 기회가 엄청 많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전무님께서도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너무 설명을 잘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럼 오늘 지승님도 그렇게 설명을 잘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해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네. 저는 그 처음에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로 데뷔할 때 그런 BCNC 네. 이런 회사 가보면 이 회사가 반도체 소부장 기업 중에 장비 회사인지 부품 회사인지 소재 회사인지 이런 게 항상 헷갈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분명히 탐방이 끝났는데 내가 지금 무슨 회사를 갔다 온 거지?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혹시 이 회사가 소재 회사인지 부품 회사인지 장비 회사인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기본적으로는 시각 장비에 들어가는 포커스 링을 만들고 있고,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럼 그런 장비 회사는 아니고 장비에 네, 들어가는 부품을 부품으로 만드는 볼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부품 회사요. 네. 근데 이런 부품 회사들 특징이 네. 쿼츠라는 좀 중요한 소재를 다루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소재단의 능력도 되게 중요한 그런 기업으로 보실 수 있을 아 것 그래요?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완성품은 분명히 부품은 부품인데 그 부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소재를 가공하는 능력이라던가 네, 뭐 그런 맞습니다. 업력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부품 회사인가요? 아니면 소재 회사인가요? 어떻게 말하는 게 좀 더 적합할까요? 부품 회사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네. 저도 늘 헷갈리는데 한국에서는 소재 회사라고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런 예. 기업들을요? 근데 이제 저도 소재 회사라고 말할 땐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음. 소재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소재라는 게 영어로 머티어리얼이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머티어리얼이라는 게 고체로 된 소재도 있고, 음. 네, 액체로 된 소재도 있고, 네, 네. 기체도 있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소재라고 말할 때는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소재일 때는 이게 이 회사가 기체 예를 들어서 가스를 다루는 회사인지 네. 아니면 액체 예를 들어서 뭐 프리커서 같은 전구체를 다루는 회사인지 아니면 고체 소재를 가공하는 회사인지 네 그래서 약간 BCNC는 지금 우리 권지승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네, 다만 맞습니다. 굳이 이거를 소재 회사로 저희가 다시 좀 생각을 해보면 그 고체, 액체, 기체 중에 아마도 고체 소재, 네. 예, 근데 고체 소재란 말이 좀 어색하긴 하지만,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BCNC는 소재 회사다라고 일단 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 기억으로 BCNC가 예전에 상장할 때 네. 그 쿼츠, 즉 네. 석영을 이제 가공해서 그 이제 귀한 소재를 가공해서 부품을 만든다 얘기하셨는데 그때도 아마 합성 상태 쿼츠를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번엔 아마 이제 합성 쿼츠뿐만이 아니라 고순도 합성 쿼츠 아, 네, 예,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이 고순도 이런 게 왜 중요한지 혹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가 반도체 식각 공정에서 네. 미세화가 되면 될수록 그 네. 플라즈마가 점점 강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플라즈마가 일종의 에너지원인데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태양이 플라즈마로 돼 있잖아요.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를 네. 써서 식각을 한다는 거는 이제 뭔가 원하지 않는 부위를 깎아낸다, 또는 네, 구멍을 그쵸. 낸다, 네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그 웨이퍼를 붙잡고 있는 이 포커스 링이 네. 그런 플라즈마에 의해서 마모가 될 때 네, 순도가 낮으면 불순물들이 네. 저희 웨이퍼 위로 올라가고 아 그래요. 그러면은 결함이 많이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당연히 수율이 더 안 좋아지겠네요. 수율이 네네, 떨어지겠네요. 그래서 네. 이 합성 커츠를 이용하고 고순도 합성 커츠를 이용하면 네, 그런 마모가 됐었어도 네. 불순물 자체가 적으니까 네. 수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쿼츠 소재인데 합성 쿼츠이고 자연 네. 쿼츠가 아니라 합성 쿼츠이고 또 고순도 합성 쿼츠를 가공해서 그 포커스 링이라는 부품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링 만드는 회사가 여러 회사가 있거든요. 네. BCNC는 그래도 비교적 최근에 상장을 한 것 같고요. 그렇죠. 그 전에 조금 더 오래전에 상장한 기업 중에 TCK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쪽 그 경상북도에 있는 월덱스도 제가 알기로 네. 링을 만든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가요? 그래서 네, 이런 링 만드는 회사들이 많은데요. 그러면 이 포커스링 회사로 저희가 그냥 TCK하고 BCNC만 놓고 보면 혹시 TCK는 아직 탐방 가보신 적은 네, 없으시죠? TCK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네. 두 기업의 차이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두 가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는 그 링이 정말 반지처럼 생겼거든요. 네, 근데 맞습니다. 이제 조그만 반지가 아니라 거대한 반지처럼 생겼어요. 약간 거대한 절대 반지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소재가 뭐냐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요. 색깔이요? 네, 그래서 어떤 링들은 되게 진한 회색인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연한 회색인 경우도 있고요. 네. 근데 그 이제 TCK라는 회사는 그 이제 합성 쿼츠가 아니라 또 다른 소재를 쓰거든요.
그 소재 이름이 혹시 실리콘 카바이드. 네, 맞습니다. 실리콘 카바이드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실리콘 카바이드 중에 카바이드라는 거를 이제 씌우면 네. 진회색이 돼요. 아, 네, 그래서 그 TCK에 탐방을 가거나 하면 거기 이제 네. 링을 이제 보실 수가 있을 텐데 그 링이 마치 저희 뭔가 그 겨울에 입는 뭐 진회색 양복이나 아니면 그 의자 진회색 의자나 진회색 책상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엄청 진한 거의 검정색에 가까운 진회색이고요. 네, 어떤 링들은 소재에 따라서 진회색이 아니라 약간 연한 회색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소재는 잘 구분 못하지만 딱 봐서 엄청나게 진한 회색이다 그러면 아, 혹시 이거 실리콘 카바이드로 만든 게 아닌가요? 라고 네, 그렇게 좀 넘겨짚어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똑같은 링이고 크기도 같을 수가 있지만 결국에 네. 이제 쿼츠를 가공해서 그 링을 만드느냐 아니면 쿼츠가 아닌 또 다른 소재로 만드느냐 이런 것들의 네. 차이가 있고요. 아, 그 지금 우리가 대화를 나눈 쿼츠나 실리콘 카바이드 외에 보론이라는 소재도 있고요. 보론이요? 네, 보론 예전에 과학 시간에 좀 우리 배웠지만 졸업하고 나서 까먹은. 네.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런 소재들이 굉장히 단단해요. 네, 단단하기 때문에 좀 마모가 덜 되고요. 그래서 마모가 덜 되는 걸 저희가 내 마모성이 있다.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미세화가 되면 될수록 그런 네. 내마모성이 높은 소재들이 각광을 받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내마모성이 좀 덜한 소재들은 네. 정말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하루 만에 마모가 돼서 교체해야 되는 경우도 있대요. 그리고 예전에는 교체하는 경우에는 장비를 다 이제 셧다운 시키고 교체를 했거든요. 아, 반도체 공정 장비를 다 멈춰야 되네요. 네, 그렇죠. 마치 지수님이 막 열심히 엑셀을 작업하시다가 제가 스톱, 우리 촬영하러 가야 돼요.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장비사들은 장비를 이제 다 셧다운하지 않고 그 특정 소재를 만든 부품만 교체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장비를 셧다운하면 그만큼 생산을 덜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이제 잘 마모가 되지 않는 네. 단단한 소재들을 더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단단한 고체 소재를 네. 가공해서 링 같은 걸 만드는 회사들 이제 혹시 탐방 가시거나 네. 아니면 세미콘 코리아에서 만나시면 요거는 무슨 소재로 만드시냐 네, 그걸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또 이런 회사들 볼 때 네.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또 하나 더 있어요. 근데 또 이건 하나요? 지승님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요? 네, 혹시 비포마켓, 애프터마켓 아세요? 네, 알고 네, 있습니다. 네. 이 비프마켓, 애프터마켓이 자동차 부품에서도 그런 얘기 쓰고 있고 네. 이쪽에서 쓰고 있는데 혹시 이 링도 비포마켓용 링하고 애프터마켓용 링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링도 비포마켓, 애프터마켓이 따로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래 링은 사실 이게 반도체 만드는 제조사가 필요로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링을 만들면 어디에 제가 이거를 이제 영업을 해서 팔아야 될까요? 반도체 제조사인? 반도체 제조사인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삼성전자에 이걸 바로 갖다 줄 수도 있지만 바로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장비사에 납품을 할 수도 맞아요. 있겠네요. 네, 그래서 장비사에 납품하느냐 또는 삼성전자 같은 제조사에 직접 갖다 주느냐에 따라서 비포마켓이냐 네. 애프터마켓. 근데 혹시 어느 게 비포고 어느 게 애프터인지 혹시 구분하실 수 있으세요? 비포가 장비사에 납품하는 네, 거 맞습니다. 아닐까요? 네, 비포가 장비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링 만드는 회사에 탐방 가면은 혹시 고객사가 어디세요? 라고 물어보고 네, 만약에 고객사가 장비사다. 그럼 비포마켓이에요. 네, 그럼 여기는 주로 비포마켓이구나. 그리고 혹시 고객사가 삼성전자다. 네. 인텔이다. 이렇게 반도체 제조사라고 얘기하면 저는 애프터마켓용으로 만드시는군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그러면 다시 저희 BCNC로 돌아와서요. BCNC는 애프터마켓용 링을 만들까요? 아니면 비포마켓용 링을 만들까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자세히 모르겠는데 네. 왠지 애프터마켓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애프터마켓용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거의 이제 그 반도체 제조사에 직접 납품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되게 다양한 용어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반도체 제조사에 들어간다. 네. 아니면 이제 사실 이 제조사들이 제조도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D램, 낸드 설계도 다 하는 거잖아요. 하죠. 그래서 네. 이제 저희가 이런 종합 반도체 회사를 IDM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제조사에 들어간다. 네. 또는 IDM에 공급한다. 음, 또는 중간에 그 장비사가 아니라 정말 이 링을 필요로 하는 곳이다. 그래서 저희가 엔드 유저라는 말도 써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 애프터마켓용으로 제품을 이제 이 소재를 가공해서 만드는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
비포마켓이다. 그러면 무조건 고객사는 어디라고 말하면 될까요? 장비사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항상 탐방 가면 이런 부분을 많이 물어보고요. 근데 이제 저희 사실 이제 이런 반도체 주식에 투자하거나 네. 아니면 이제 투자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애널리스트로 일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일까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를 보면 저희가 이 회사는 비포마켓 회사야라고 그냥 정의를 하고 싶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가서 탐방을 가보면 비포마켓 매출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직접 납품한 경우도 있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직접 납품하는데 삼성전자에만 들어갔다. 그러다가 SK 하이닉스로도 신규로 들어갑니다.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네. 특별히 딱 한 시장에서만 하고 있다고 규정 짓기가 어렵네요. 네, 그리고 이제 장비사라고 하면 저희가 보통 한국에 있는 장비사 어떤 회사 알고 계시죠? 상장 한국에 기업들. 네. 저희가 갔었던 뭐 네. 주성 엔지니어링도 장비사고 그렇죠. 원익 IPS도 장비사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장비사 어디로 공급하십니까 하면은 원익 IPS나 주성 엔지니어링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미국 장비사인 경우도 있고 네. 일본 장비사인 경우도 있고 중국 장비사인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네. 어디에 공급하시냐라고 물었을 때 결론적으로 이제 그 장비사가 어느 나라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매출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그래서 만약에 그 장비사가 만약에 중국에 있다. 네. 그러면은 좀 매출이 많이 늘어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네, 왜냐하면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그렇죠. 네, 중국에서도 네. 레거시 투자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뭐 이런 부품을 어디에 이런 소재를 가공해서 어디에 들어가세요? 그래서 중국 장비사 얘기를 하시면 저도 처음 들어보는 회사라서 해서 잘 분석을 안 하거나 했는데 네. 요즘은 중국 장비사에 들어간다고 하시면 매출이 많이 늘겠네요.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도 항상 이제 이런 기업들 방문을 하면 또는 설명을 들으면 일단 소재를 어떤 걸 쓰시는지 네. 그리고 비포마켓하고 애프터마켓 어디에 중점을 두시는지 네, 그리고 원래 기존 고객사는 어디인데 새로 어느 쪽으로 더 나아갈 수 있을지요? 네, 그런 부분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업사이드가 많은 기업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저희가 반도체 소부장 기업 중에 네. 고체 소재를 가공해서 부품을 만드는 BCNC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그러면 저희 장비사 얘기도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그 세미콘 코리아의 장비사 엄청 많이 왔었죠. 장비사 많이 왔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역시 눈에 띄는 건 한미 반도체 아닐까요? 그래요? 네. 근데 한미 반도체는 네. 사실 그 예전에는 다들 좀 탐방을 많이 안 가는 회사이긴 했거든요. 어떤 이유일까요? 회사가 일단 멀리 있습니다. 혹시 어딘가요? 인천에 있습니다. 인천 서구에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인천에 가보셨나요? 인천에 저희 형이 한번 살았어가지고 진짜요? 갔었던 기억이 있네요. 네. 그렇지 않고는 사실 인천에 있는 기업 탐방 가기는 쉽진 않죠. 되게 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떤 그 걸까요? 세미콘 코리아의 장비사들 엄청 많이 왔잖아요. 네. 뭐 한미 반도체도 오고 뭐 도쿄 일렉트론, 뭐 텔이라고 많이 하시는. 근데 실제 장비 실물을 다 보셨나요? 장비가 없더라고요. 실물이.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그게 좀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전시회 가면 장비사들이 이제 주요 그 스폰서로 후원을 하시거나 네, 그래서 그렇죠. 굉장히 부스 자체를 크게 차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장비사 부스에 가보면 장비가 없거나 네, 없죠. 네, 간혹 이제 조그만 모형을 가져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비사 부스에 가면 좀 아쉬움을 느끼긴 하죠. 사진으로만 봐야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실제 뭐 저희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원익 IPS나 이런 그런 장비사 부스에 가도 네. 부스는 엄청 넓고 되게 이제 이용하기 편하게 돼 있는데 장비 실물들이 전시되어 있진 않아요. 네. 네, 그럼 다시 한미반도체 얘기로 돌아와 볼게요. 그러면 한미반도체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회사 중에 장비 회사인 거고. 네, 장비에서. 저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혹시 그 지승님 아직 학교 졸업 안 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학교 다닐 때 요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공부할 때 한미반도체라는 주식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학교를 막 다닐 때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 막 자세히 알진 못했고 최근에서야 뭐 네, 아무래도 HBM 쪽으로 네. 납품을 하다 보니까 네. 그쪽에서 얘기를 들었지 그 전까지는 알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HBM 관련 종목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네, 맞죠. 네, 혹시 그게 왜 그런지 아시나요? HBM이 뭐랑 연관이 있어서 주가가 많이 올랐는지 아시나요? 결국 HBM은 네, AI 학습 때문에 결국 뜬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갑자기 정답을 얘기하셔서 제가 조금 당황했는데 맞아요. AI 학습 때문이고요. 네. 사실은 HBM이 뭐 세상에 나온 지 1, 2년 되는 기술은 아니고 네. 제가 2013년에 13년이요? 네, 좀 너무 오래됐네요. 12년 전에 그때도 그 HBM하고 TSV 특강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요. 13년이면 네. 제가 2013년. 초등학생일 아, 그래요? 것 같네요. 네, 좀 당황스러운데요. 네, 저희 나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저 2013년에 이제 모 대학교의 교수님한테서 네. HBM하고 TSV 관련된 특강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교수님께서 이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근데 너무 이제 디테일하게 아실 필요가 없다. 어떤 것 때문에요? 일단 그때는 인공지능이 지금처럼 큰 화두가 아니었고요. 네, 지금이야 사실 뭐 오픈 AI나 이런 걸 다 알지만 그때는 반도체 수요처 중에 인공지능이 제가 기억하는 크게 네. 의미가 없었고요. 그리고 HBM이라는 게 사실 디램 중에 어떤 특정 디램이거든요. 그쵸. 네, 혹시 어떤 디램인지 아시나요? 이게 모바일 디램인지 뭐 PC 디램인지 서버 디램인지 셋 중에 어느 쪽인지 아시나요? 서버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원래는 이제 HBM이 그래픽 디램의 일종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래픽 디램은 사실 매출 비중이 높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SK 하이닉스에 처음 탐방 갈 때 네. 전체 디램 중에 그래픽 디램 매출 비중 얼마입니까? 그러면 얼마였을 것 같아요? 되게 숫자가 작았어요. 그래도 PC 쪽이니까 네. 10%는 넘었지 안 않았을까요? 됐습니다. 한 자릿수였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딱 한 번 물어보고 그 다음부터 탐방 갔을 때는 안 물어봤어요. 네, 그때는 모바일 디램 이런 게 되게 중요했었고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 시장 자체가 되게 작고 제가 그때 그 교수님한테 강의 들을 때도 이 HBM이라는 게 나중에 좀 더 중요해져도 아마 그 데이터 센터용 서버에만 들어가지 네. 이게 무슨 뭐 휴대폰에 쓰이거나 뭐 그러진 않을 거다. 네. 되게 용처가 제한적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도 음. 그날 하루만 열심히 공부하고 네. 10년 동안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2023년부터 HBM이 주목을 받더라고요. 그쵸.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되게 놀라웠어요. 네, 10년 만에 갑자기 그 10년 된 노트를 제가 노트를 에버노트에 저장을 했거든요. 있었나 보네요. 네, 있어서 다행히 저장을 했는데 그때는 제가 뭐 TSV가 뭔지 이런 걸 다 이해를 못 하다가 네. 10년 만에 꺼내 보면서 일단 이거를 10년 전에 배워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근데 이제 그 HBM 관련 종목들이 주가가 막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원래 이제 사실 HBM이라는 디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공정보다는 후공정 기술이 되게 중요해요. 패키징 쪽이 중요한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패키징이 전체 공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공정만큼 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주니어 애널리스트 시절에 또는 지금도 전공정 관련된 공부는 항상 많이 해요. 근데 이제 후공정 패키징 쪽에 공부를 안 하다가 네. 갑자기 그쪽이 확 떠버린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중간에 한미반도체도 주가가 단기간에 엄청 많이 올랐었는데 네. 물론 회사 실적이 좋고 IR도 굉장히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한미반도체가 전공정 장비 회사가 아니라 네. 패키징이나 아니면 저 뒷단에 테스트 관련된 주로 패키징 네. 관련된 회사 장비 회사였는데 아마 이 패키징 산업에 대해서 시장 전체적으로 좀 관심이 없다가 인공지능 때문에 HBM 때문에 관심이 몰리면서 이제 주가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저한테 인공지능 답변하실 때 인공지능 훈련 트레이닝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인공지능이라고 말 안 하고 훈련까지 얘기하신 이유가 있나요? 예전에 왜 HBM에 GPU가 들어간지 좀 궁금해서 찾아봤었는데요. 그래요? 네. 이게 CPU랑 다르게 GPU 같은 경우에는 병렬 처리에 되게 강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CPU나 다른 기존의 칩들이랑 다르게 네. GPU를 쓰면은 네. 많은 데이터를 동시에 학습시킬 수 있어서 네.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가지고 네. 훈련에 쓰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잘 말씀하셨고 저도 제가 이제 CES나 네. 아니면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 같은 그런 전시회를 가잖아요. 저도 몇 년 전에 그런 오픈 AI의 챗 GPT가 나오기 전에 네. 지금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내용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뭔가 엄청난 데이터를 갖고 훈련을 할 때 네. CPU가 좋나요?
GPU가 좋나요? 라고 해서 어떤 부스에 제가 어느 부스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요. 네. 가서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무조건 GPU를 쓴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 CPU를 이용해서 훈련을 하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라고 거기 계신 엔지니어한테 물어봤어요. 네. 근데 그분이 단 한 단어로 대답했어요. 어떤 단어요? 영어 단어였어요. 뭐였어요? 맞출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그냥 forever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근데 사실 그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좀 더 공부를 했으면 네. 뭐 GPU 관련된 어떤 주식이라던가 네. 아니면 이제 GPU가 고대역폭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게 네. 도와주는 HBM에 대해서 좀 더 관심 많이 가졌을 텐데 그게 제 기억으로 2017년? 네. 너무 예전이네요. 너무 예전이네요. 그래서 저도 되게 오랫동안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3년도에 HBM이나 아니면 그 TSV 네. 공정에 대해서 공부했던 것들 아니면 2017년에 어느 그 해외 전시회에서 CPU로 그 훈련을 시키면 네. 뭐 끝나지 않는다, forever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뭔가 그 기업 속에 있다가 네, HBM 관련 기업들이 주가가 급등하거나 네, 주목을 받았을 때 이제 제가 예전에 들었던 그 정보들이 정말 너무 소중한 정보였구나. 네, 그런 걸 깨닫게 됐습니다. 기술이 언제 주목받을지 알기가 너무 어렵네요. 어려워요. 근데 미리 공부는 하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 오늘 아침에도 양자 컴퓨팅 세미나 듣고 왔잖아요. 세미나 듣고 왔죠. 어떠셨어요? 개인적으로는 그 ICTK라는 기업 공부하면서 했었던 것들이 좀 정립되는 경험이라서 네. 좀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저도 사실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다니는 학교에서 한번 수업을 듣기도 하고 네. 저희가 같이 ICTK 자료 쓰면서 또 한번 공부해서 쓰기도 했는데 아직 저도 제 정보를 완벽하게 소화가 안 되니까 네, 어렵더라고요. 네, 사실 네. 이걸 쉽게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정말 저희가 쉽게 써야 되는데 제가 완전히 소화를 못하고 어렵게 쓴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도 퀀텀 컴퓨팅 강의를 들으면서 네. 다음엔 조금 더 쉽게 표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예, 제가 약간 지금 산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한미반도체로 돌아가고 있어요. 장비 회사라고 하셨는데 어떤 장비 만드는 회사인지 혹시 아세요? 장비 이름을 아시나요? TC 본딩 장비랑 TC 본딩. 네. TC 본딩. 그거 말고도 비전 네. 플레이스먼트라는 장비 이 두 가지로 홍보하러 나오셨더라고요. 네. 혹시 뭐 비전이니 플레이스먼트니 TC 본딩 이게 무슨 단어인지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두 가지 두 장비의 차이점은 뭘까요? 일단 패키징 할 때는 네. 패키징이라는 게 뭔가 한번 딱 패키징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패키징 할 때도 여러 가지 장비들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패키징 할 때는 뭔가 뭐랄까요? 반도체 저희가 반도체를 그냥 칩이라고 하잖아요. 네, 칩이죠. 예, 반도체를 바둑알처럼 원하는 자리에 딱딱딱 놔주는 그런 자동화 장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뭔가 그 원하는 자리에 딱딱딱 놔주거나 뭔가 분류를 하거나 이런 걸 저희가 다양한 단어로 표현하는데 뭐 플레이스먼트, 플레이스먼트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집어서 놓는다 해서 픽 앤 플레이스먼트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핸들링 한다 해서 핸들러란 단어도 쓰고요. 분류한다는 의미에서 소터라는 단어도 써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뭐 소터다, 핸들러다, 플레이스먼트다 그러면 비슷비슷한 역할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원래 한미반도체는 플레이스먼트 장비를 잘 만들던 회사예요. 그걸 주력으로 했었던 기업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원하는 장소에 놓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공정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냥 놓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자동화해서 놓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약간 뭔가 좀 검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느낀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지승님한테 요거 좀 검사해 주세요 하면 이렇게 손으로 만져서 검사하나요? 아니면 눈으로 일단 보시나요? 일단 눈으로 봐야죠. 네, 맞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뭔가 미세하지 않은 부분들은 눈으로 많이 검사를 했고요. 저희가 육안으로 검사를 많이 했다고 해요. 예전에는요? 예전에는요. 근데 이제 결국에 그 눈으로 보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지금은 카메라나 뭐 그 카메라도 일종의 센서의 일종이죠. 그래서 그런 장치, 광학 장치를 이용해서 검사하잖아요. 그래서 그 육안 검사에서 광학 장치 검사로 넘어올 때 저희가 그런 단어를 영어로 비전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플레이스먼트만 있는 게 아니라 비전 플레이스먼트인 거네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비전 플레이스먼트가 너무 발음하기 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 IR 미팅 할 때는 VP라고 많이 하고요. 홈페이지 가보시면 뭐 VP 6점 몇
네. 네, VP 8점 몇 이렇게 나와 있고 어느 날 갑자기 들어가 봤는데 뭐 VP 6점 몇만 있다가 VP 8점 몇이 오면 이렇게 딱 보이면 신제품이 나왔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원래 한미반도체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오랫동안 플레이스먼트 장비, 네, 플레이스먼트 장비 중에 비전 플레이스먼트 장비를 굉장히 잘 만들던 회사예요. 네. 네. 그러다 갑자기 아까 말씀하신 아까 그 장비가 뭐였죠? 이름이? TC 본딩 TC 장비요? 본딩. 네. 그러면 TC 본딩은 뭐냐? TC 본딩의 마지막 글자가 뭐죠? TC 본딩의 세 번째 단어가 네. 잘 기억은 안 그렇죠. 나는데요. 네, 이제 T가 썰멀이고 네. C가 이제 누르다 컴프레션이거든요. 그 마지막에 이제 본딩이잖아요. 그래서 네. 예, 원래 이 장비는 본딩 장비예요. 그래서 다시 저희가 패키징으로 돌아가면 네. 패키징을 할 때 뭔가 패키징이라고 하는 단 하나의 공정이 존재하진 않고 패키징을 완수하기 위해서 뭐 칩을 원하는 자리에 자동화해서 빨리빨리 놓는다던가 네네. 아니면은 아까 우리 잠깐 얘기한 뭐 HBM이나 뭐 TSV 그럴 때 굉장히 많은 본딩이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본딩하면 뭔가 꽁꽁 묶거나 붙이는 느낌을 네, 생각하시지 그런 않나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에 풀로 뭔가를 붙인다 할 때 어떻게 그냥 딱 풀로 대충 칠해서 본딩하시나요? 아니면 뭔가 어떤 액션을 하시나요? 종이 주장을 붙인다 하면 딱 풀로 이렇게 칠을 한 다음에 딱 눌러야 되지 네, 않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잘 붙게 하기 위해서 압력을 가하면 저희가 그걸 컴프레션이라고 하는 거고 네. 컴프레션이 너무 기니까 그 중에 제일 앞 글자인 C.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열을 가하기도 하는 거죠. 그럼 저희가 열 처리를 하는 걸 영어로 이제 사실 저희가 열이라고 하면 보통 히터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 경우에는 히팅이 아니라 thermal을 쓰거든요. thermal의 제일 앞자가 T예요. 네. 그래서 열을 가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압력을 주는 걸 저희가 thermal의 제일 첫 글자인 T. 네, 그리고 압력 가하는 건 컴프레션의 제일 첫 글자인 C고 네, 네. 그렇게 해서 TC 본딩이 되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하느라고 너무 제가 산으로 갔다 왔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거는 본딩 장비다. 네. 근데 이게 이제 HBM 쪽에 많이 쓰여요. 그러면 어떤 것들을 본딩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이거는 제가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원래 본딩의 원조는 와이어 본딩이에요. 와이어요? 네, 와이어 본딩 이제 관련된 자료들 보면 1975년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정말 오래 전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와이어 본딩이 기본이고 네. 이제 와이어 본딩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와이어 본딩 하니까 정말 실제로 선으로 연결하는 느낌이 들 네,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 뭔가 이제 굴이나 금으로 된 가느다란 선을 재봉틀로 박음질하듯이 정말 다다다다다다다 박아요. 그래서 이제 그 와이어 본딩에서 시작해서 그 본딩이 계속 이제 진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진화한 본딩 중에 하나가 TSV 본딩이고요. 네. 네, 거기서 더 진화하면 저희가 그거를 하이브리드 본딩이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본딩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의 이제 원조에 해당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와이어 본딩이고 네. TSV, HBM을 만들기 위해서 네. 필요한 TSV 본딩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HBM이 이제 12단, 16단이 되면 하이브리드 본딩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그런 각 반도체 제조사의 기조연설 자료나 이런 데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와이어 본딩에서 뭔가 다 진화한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원래 한미반도체는 네. 무슨 장비? 플레이스먼트 장비였죠. 플레이스먼트 장비. 근데 그게 이제 검사비 약간 하니까 비전 플레이스먼트 플레이스먼트. 장비를 오랫동안 잘 만들던 회사인데 네. 그 HBM 시대가 오면서 본딩 장비. 네. 그 본딩이 이제 T는 thermal이고 C는 컴프레션. 그래서 열과 압력을 가해서 본딩하는 그런 장비가 이제 매출이 좋기 때문에 주가적인 관점에서 되게 관심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많이 홍보를 했지만 그래서 저희가 사실 반도체 애널리스트로 일을 하거나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이거는 본딩 장비고 저거는 플레이스먼트 장비야 이런 걸 구분하는 건 좋고요. 사실 그거를 구분해서 기억하기가 힘들 수도 있거든요. 네,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그냥 패키징을 위한 핵심 장비다. 후공정 장비를 생산한다 봐야겠네요. 네, 그렇죠. 다만 이제 후공정 장비 중에 크게 이제 패키징용 장비가 있고 테스트용 장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후공정 장비 내에서 패키징 장비냐 테스트 장비냐 그 정도만 구분해도 사실은 충분한 것 같긴 합니다. 오늘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지은님이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패키징 쪽이 확실히 힘들지 않나요?
어떤 것들이 힘들? 네. 뭔가 새로운 용어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전공정이랑 다르게 좀 생소한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사실 네. TC 본딩 장비랑 네, 비전 플레이스먼트 장비 둘 다 납품처가 완전 다른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비전 플레이스먼트 장비 같은 경우엔 대만에 있는 오삿 기업들로 많이 납품을 하는 것 같고 네, TC 본딩 같은 경우에는 네, SK 하이닉스로 직접 납품하는 것 같고 네, 맞아요. 그러면 사실 이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네. 그 지금 말씀하신 오삿 회사에 대해서 또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근데 저도 예전에 탐방 다녀와서 이렇게 투자자분들께 설명해 보면 투자자분들이 되게 이해하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패키징에는 뭐 플레이스먼트도 있고 본딩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럼 이제 오사트 얘기하면 오사트가 뭐예요? 그러면 영어로 이제 오셋이라고 발음하는데 그러면 오사트가 패키징이냐 그러면 오사트의 패키징에 P가 없으니까 패키징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라고 하면서 패키징이랑 테스트를 다 의미한다. 사실 그 패키징이라는 게 일종의 조립, 그 옷을 네, 입히는 그쵸. 거기 때문에 옷을 입히는 건 저희가 또 어셈블리라는 단어를 좀 쓰기도 하거든요. 사실 오사트의 중간에 A가 들어가는데 A는 어셈블리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인 그 옷셋 회사들은 미국이나 아니면 중국이나 대만에 있고요. 심지어 그 회사들이 한국에 법인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설명할 때 굉장히 저도 많이 힘들더라고요. 많이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일단 저도 항상 지금도 후공정이나 패키징이나 테스트 관련 이야기들이 나면 약간 움찔하고 제가 모르는 이야기가 나오면 되게 위축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럴 때는 저만 모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다 모를 겁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기본적인 질문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오늘 그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기업 중에 그 고체 소재를 가공하는 회사, BCNC. BCNC 그리고 장비사 중에 전공정 장비가 아니라 후공정의 패키징 장비 중에 TC 본딩 장비랑 비전 플레이스먼트 장비 만든 한미 반도체 알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알아봤고요. 저희 이렇게 지금 세미콘 코리아에 부스 차렸던 회사 두 곳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렇게 일단 마무리하고 잠시 후에 또 새로운 기업들 이미 잘 아실 수도 있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